네, 4부 대륙 봉쇄령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륙 봉쇄령은 여러분도 우리가 겪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중국이 그 넓은 땅의 대륙을 봉쇄를 하기 시작했던 사건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진핑의 덫, 인민전쟁. 2020년 우한시와 인근 지역이 오전 10시 통보 반나절 만에 도시 전면 통제됐어요. 인구가 1100만입니다. 1100만이고 1월 23일이면 구정을 끼고 있는데 우한을 통과하는 인구가 몇 천만이에요. 그걸 통제해버렸어요. 왜 이런 사건이 나왔느냐. 의료진이 시진핑에게 보고하기를 말하자면 민생도 살리고 코로나도 억제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언급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진핑이 제로로 만들어라. 클리어. 코로나를. 이 봉쇄작전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국공내전 때 길림성 장춘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장춘 시가지를 전체를 동그랗게 둘러싸가지고 랑뿌류, 램뿌추, 식량은 못 들어가고 사람은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안에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인육시장이 생긴 게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 중국 국민당군 10만 명이 투항을 하고 5개월 동안 봉쇄를 했더니만 뭐 그런 일이 있고 그 사실을 거기서 살아남은 일본의 한 여성이 그 뭐 이런 뭐 쓴 뭐 그게 책이 있어요. 그리고 1958년 중국 전역에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참새가 모이를 잡고 나다를 쪼아 먹으니까 참새를 박멸하라. 그지? 20억 마리를. 20억 마리면 잠실운동장이 가득 찹니다. 그 20억 마리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벌레들이 창궐을 해가지고 오히려 식량을 벌레가 더 다 끄기도 전에 다 식량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떼 뭐 이런 게. 무지막지한 거죠. 이 인민동원의 극단적 사례인데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럼 우한만 통제를 했느냐? 우한만 통제한 게 아니고 그 주변의 후베이성에 15개 도시 5,700만을 전부 다 통제해버렸어요. 제로 코로나 전면 봉쇄 정책이 종신집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무도한 전체주의적 권력 게임이고 인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면 방역학의 기본을 거스르는 비합리적, 비상식적, 비과학적 권력 행사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보는 거죠. 방역 독재의 그 2차 피해, 상하이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하이에서 2022년 4월 10일부터 코로나 봉쇄를 하는데 요즘 아파트들을 보면 대부분이 들어가는 큰 문이 있죠. 문을 딱 막고 각 동마다 출입구가 있죠. 출입구 딱 막고 어딜 가요? 옥상으로밖에 못 가요. 옥상도 잠가버리면 더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식량을 배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적 퍼포먼스가 막 생기는 거예요. 창문 열고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목 매달아서 죽는 사람, 뛰어내리는 사람, 거기다 무슨 잔병치레 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법률에서 대표 상해의 제러드 T. 넬슨이라는 가족은 16번이나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트윗에 올라왔어요, 그게. 그리고 동네 인근에다가 간이 검역소를 설치하고 호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몇 동 내려오시오. 그리고 증상이 없어도 당신은 복균자예요. 그리고 데려가고.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코로나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알지만 막 차고 넘치니까 뭐 복도에도 뭐 인계를인가 그걸 꽂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뭐 간이 천막도 쳐서 그런데도 눕혀놓고 이게 뭐 생사를 잡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내려와 검사받아 뭐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활습관, 섭생의 지혜, 먹는 즐거움 이런 걸 탈취하는 전체주의적 인권 유린이 인구가 된 거죠. 그 옛날 대약진 운동 때 모든 가정의 부엌을 없애고 공동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했던 데가 똑같은 거죠. 그럼 개체로서 인간은 전체로서 인민의 종속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논리예요. 그게 사회주의적 논리라고요. 그 전신 방역복을 입은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 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방역차를 타고 가는 그 모습 같은 게 영상에서 막 떠돌고 1인 가구가 버린 격리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려견 같은 건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를 큰 양파망 같은 데다 줄줄 넣어가지고 길에다가 방치해서 막 꿈틀거리고.
그 심지어는 방역관이, 검역관이 작대기로 걔 뭐 이렇게 때려 죽이는 장면도 뭐 영상에 올라 뜨고, 신체 자유를 박탈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2020년대의 이민전쟁은 시진핑이 파놓은 시진핑의 덫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독, 유물론적 인간관 25장. 중국 공산당 장정의 총강에 중국 헌법 전문 14억 인민에 대한 7인 사상이 주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념적 강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국 공산당 당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주혼육인, 영혼을 주저하고 인간을 교육시켜라. 영혼 속까지 파고드는 공산주의 교육이죠. 반대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공포의 정치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반우파운동, 문화혁명, 반부패운동 이런 거죠. 공산주의 이론, 인간의 원초적 욕망, 이윤동기, 사유재산, 입신, 출세 욕망, 수신, 제가임 모조리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기본권을 박탈당한 개인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가? 좋은 대학에 그 선생을 해먹는 사람도 뭐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뭐 이래 하잖아요. 뭐 정신이 좀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게? 마르크스 유물론의 뭐가 이게 가장 허구스러운 게 뭐냐? 공산 정권에서 인민이라는 건 국가의 농노에 불과한 거예요. 뭐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 그러니까 뭐 칼자 고치는 줄 아십니까? 자유를 부르짖는 농민, 인민들 필요할 때는 민주를 외치다가 나중에는 민주를 외친 인민을 구박하는 거. 이게 공산주의 속성이에요. 그 사례가 직접 우리 눈에 봤잖아요. 마오쩌둥의 백화제방, 덩샤오핑의 진리대 토론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식인들 싹 골라냈잖아요. 그러다 구속시키고. 거기다가 2010년에는 샤오펀이라는 과격 그 애국주의 청년 집단을 탄생시켰어요. 샤오펀 홍이라고도 말해요. 2022년 11월에 중국 전역에 젊은이들이 백지를 들고 하얀 백지를 들고 공산당 해상과 시진핑 하야를 시위한 거예요, 사실은. 왜 하얀 백지 속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써 있는 거예요. 공산당 해상과 시진핑 하야. 결국 새 혁명의 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 결국은 공산당이 이렇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진핑 제3기, 철학의 빈곤, 계급투쟁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계급투쟁을 하라 해서 무산계급들이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공산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 그게 공산주의 마지막 목표 아닙니까? 민족 중흥의 깃발을 들고 인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교정하는 가부장적인 국가 사회주의 정당. 그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2021년 창단 100주년을 맞이해서 민족 중흥과 남성성 회복을 부르짖었어요. 이 남성성 회복이라는 우리 저 박보검 뭐 K-팝 뭐 해가지고 한때 가서 잘 하다가 뭐 다 왔죠 도로. 왜 완전 프림 소생 얼굴 그 이렇게 여성화돼 있고 이렇게 예쁘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그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거를 간섭하는 걸 보면 마치 1940년대 독일에서 게벨스, 하임리, 힘러 이런 친구들이 뭘 했어요? 동성연애자 싹 잡아들였잖아요. 그리고 한국을 번국으로 취급을 해요. 번국이 뭔지 압니까? 울타리 나라란 얘기예요. 그래 이걸 번국이라고 그래도 제시할 겁니까? 1921년 중국 공산당 강령의 키워드는 뭐냐? 계급 구분의 소멸, 무산계급의 독재, 사유재산 제도의 철폐, 계급의식이 민족의식에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와서 민족중흥의 위대한 부흥, 계급정당이 민족중흥을 외치는 현실, 중국 공산당이 이념적 파산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계급투쟁의 끝, 화해를 외치는 공산당. 여러분 중국에 가서 고속철도를 타보셨습니까? 고속철도를 타시면 우리는 이 제일 앞차에 그 콧등에 뭐라고 써 있어요? KTX 산천 뭐 이렇게 써 있죠. 중국은 뭐라고 써 있어요? 화해호, 허시하오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급하면 화해가 나왔어요. 뭔 화해를 하냐? 이런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화해와 화합을 주장하고 계급투쟁 대신 화해를 외치는 공산당이 환경 파괴를 외치는 녹색당, 불의를 조장하는 정의당, 사탄을 숭배하는 기독교당 이런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의 제1 목표는 무산계급에 의한 자산계급의 타도, 공산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영구집권의 틀, 탈빈전쟁, 28장. 공동부유라는 거는 사실
외견상으로는 리커창이 말했듯이 한 달 140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6억 명의 가난한 자, 이걸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실상은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민간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마윈, 메이투안의 왕싱,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핀두오도의 황정, 텐센트의 마화텅, 이런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 탈루전제 같은 말로 언제든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념적 근거를 확보하는 거죠.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층의 패배감을 부추기고 가난한 중국인들에게 회자되는 속담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귀신을 불러서 맷돌을 갈 수 있게 한다. 귀신을 불러서 맷돌을 간대요. 이거는 뭐예요? 사회주의 표방한 레닌주의 국가에서 불평등한 배금주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중국 공산당 장정에 명기된 중국 공산당의 창당 목적은 공산주의 실현, 더 높은 단계의 실현을 위해 잠정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취하고 있을 뿐 사적 경제와 시장 경제의 도입은 사회주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란 제가 어떤 그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경제학자들한테 늘 묻는 게 중국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하는데 어떻게 시장 경제를 또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대답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명쾌하게 이 필자가 말하고 있어요. 착한 악당,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건 말장난이죠. 무슨 어법이에요. 그래서 2022년 중반 공동부유 구호를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제 없어져요. 왼쪽에는 공동부유 깃발 들었다가 오른쪽에 소비주도 성장을 내세워가지고 중국 경제 위기론에 뭔가 위기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의 꾀, 동아시아의 국가발전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민족주의를 내세울 때는 항상 먹잇거리로 뭘 내세운다? 죽창을 들어라. 반일 감정을 내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부터 냉철하게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2014년 11월 23일 날 인민일보 사설에 차이나 모델 1.0은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대의 성장 전략이지 이제 우리 시진핑 시대는 차이나 모델 2.0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민일보에서 말하는 건 우리나라 무슨 일반 경향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선정기관이에요. 인민일보는. 그 인민일보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시진핑 정권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2012년 이래 시장 지향 경제개혁을 거부하고 정부 간섭을 늘리는 국진 민퇴를 추진하겠다. 자, 국가주의 회귀로 보는 거죠. 역사적 연원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150년 전 메이지 시대 일본의 비민주적 국가주도의 산업화 전략은 차이나 모델 2.0 전략이죠. 국가주도 산업화 전략이에요. 차이나 모델 2.0판은 그럼 뭐냐? 1930에서 1940년대 군국주의 일제 방식이에요. 어떻게 배우다 이런 걸 배워요? 독일로 간 이토 히로부미가 1882년 메이지 정부 최고 실력자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시다 쇼인의 쇼카 손주쿠 출신이에요. 이 쇼카 손주쿠는 우리로 말하면 서당 같은 데인데 요시다 쇼인의 그 출신인데 빈대학의 사회학자 로렌츠 폰 슈타인. 이 슈타인 교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토 회고록에 뭐라고 썼냐 하면 저녁에 죽여도 좋을 만한 도를 들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얼마나 그게 가슴에 닿았으면. 그 내용은 뭐냐? 폰슈타인이 말하기를 국가의 궁극적 목적이 소수의 에리트, 윤리적 에리트가 열등 다수의 국민을 보살피는 거. 그게 국가야. 이렇게 말했어요. 의회주의는 계급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국가론. 독일에서 귀국 후에 1885년에 수상에 임명되고 1886년에 에리트 관료 육성을 위한 제국대학을 설립하고 1889년에 입헌군주제를 명시한 메이지 헌법을 선포했어요. 결국 슈타인의 국가론은 국가란 국민의 복무하는 계몽된 에리트의 통치기구로 보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에게 민주주의와 전제주의를 동시에 비껴갈 수 있는 권위주의 개발 독재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 모델 2.0은 군국주의의 일제 모델인 거죠. 전체주의적 통치 체제와 국가 자본주의를 결합한 시진핑 시대는 1920년에서 1940년대 일본의 쇼와 국가주의, 천황제 파시즘, 쇼와 민족주의
일본식 파시즘과 유사한 거가 되는 거죠. 분출하는 민주화 열망을 제압하기 위한 중화민족주의가 필요했던 거죠. 반일주의는 민족주의를 지탱하는 커다란 기둥이 되는 거고, 반면에 과거 일제 모습을 답습하는 기묘한 아이러니죠. 그렇게 욕할 거면서 왜 배우냐? 이토 히로부미의 꾀,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를 유예한 채로 근대화를 추진하는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원형, 결국 전체주의 늪속으로 침몰하는 겁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을 떼어와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력을 칭송하고 합리화하는 이론가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중국 모델 2.0은 과연 무엇인가? 제 4장을 마치겠습니다.